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930% 넘게 뛰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긴 한파를 깨고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게 주요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분기 만에 적자를 탈출했습니다. 감산 효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고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대응한 덕분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은 당분간 계속 호조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31.8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1분기 매출 역시 71조 9,1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82% 늘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잠정 실적을 웃도는 수치인데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살아나면서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1조 9,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감산 효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고 고대역 폭메모리, HBM과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에 대응한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시작했고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앞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6조 원 이상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역시 144.3% 뛰면서 역대 1분기 기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왔던 그 재고 정리 이 관점에서도 좀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 그 HBM 메모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부문 역시 올 초 선보인 첫 인공지능 AI폰의 흥행으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 투자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반도체는 9조 7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1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5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관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설비 투자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고물가에도 소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달보다 1.6% 증가한 겁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0.3% 늘면서 반등한 이후 올해 2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5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겁니다. 관공업 생산이 3.2% 줄어들며 2022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0.7%, 자동차는 0.9%씩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산은 4개월 연속 증가 후 조정을 받고 있다며 1분기 전체로는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생산도 모두 줄며 전체 서비스업 생산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생산이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가운데 투자도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6.6%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같은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7.8% 감소했고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도 2.9%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음식료품과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2.4%, 승용차 등 내구재도 3% 늘며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달보다 1.6% 증가한 겁니다. 한편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99.6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황인 것으로, 낮으면 불황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습니다. 두 지수가 동반 하락한 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주문한 물건에 비해서 택배 상자가 너무 커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셨을 텐데요. 환경부가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택배 과대 포장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박스 포장은 한 번만 하고 물건 이내에 남는 공간이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단속을 2년 뒤로 미루면서 효과가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온라인몰에서 목욕용품을 구매해봤습니다. 플라스틱 완충제 대신 종이 완충제를 사용했고 비교적 제품 크기에 맞는 포장 상자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포장을 하려는 기업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대 포장을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주문한 상품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겁니다. 박스는 이렇게 큰데 그 안에 물건은 정말 일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과대 포장이다. 또 환경 문제가 좀 이슈인데 또 이렇게 작은 제품인데 큰 상자에 포장해도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이에 환경부는 2년 전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스 포장은 한 차례만 하고 물건 이외에 남는 빈 공간이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 개정 2년 만에야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단속도 연기됐습니다. 기업들이 택배 내용물의 형태에 맞춰 포장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늘고 있는 해외 직구나 개인 간 택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과대 포장 기준 준수율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성과들을 좀 알기 쉽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부는 관련 산업협회 등과 규제 관련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리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일단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현실적인 휴전안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등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 관련 절차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살얼음판에 걷는 협상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연정에 참여한 극우 세력의 입장과 하마스 협상단의 답변 속도가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수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마스 협상단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중재국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의 협상안을 전달받았고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고 가자지구에 있는 야히야 신와르 등 하마스 지도부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Hamas has before it a proposal that is extraordinarily generous on the part of Israel. 하마스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이 제시한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AFP 통신에 이스라엘 쪽에서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질과 수감자 교환을 조건으로 10주간 휴전하는 내용이란 보도 등이 나왔습니다. وصول آمن ومستدام للمساعدات الإنسانية وإعادة تأكيد على حل الدولتين. 미국 등 G7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책임자에 대한 전범 수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막바지談판이 자칫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So we've been really clear about the ICC investigation. We do not support it. 다만 이스라엘 연정에 참여한 극우 세력들은 협상이 타결되면 네타냐후 총리를 끌어내릴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마스 협상단이 지도부와 소통을 통해 얼마나 빨리 서면 답변을 낼지도 협상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이후 반이민 정서를 드배업은 극우 세력도 함께 확산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독재자 무솔리니의 추모 행사에서 파시스트 경례를 하는 등 극우 세력이 한층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젊은 층의 극우 정당 지지도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약진할 거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팔을 곧게 펴는 이른바 파시스트 경례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총살당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사망 79주기를 맞아 모인 추종자들입니다. Camerata Benito Mussolini! Presente! Camerata Benito Mussolini! Presente! 이들이 외친 프레젠테는 파시스트들의 추모 행사에서 등장하는 구호로 이들의 희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집권 이후 파시스트 추종자들이 더 대담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이탈리아 형제들은 무솔리니 지지 세력이 창당한 이탈리아 사회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세력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도 급등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는 극우 정당인 독일 대안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4년 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3명 중 1명은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청년층이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이라며 팬데믹 이후 무력감과 좌절감이 퍼져 우경화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약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